네, 전격 인터뷰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올 한 해 정치권 결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25년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 사실 원내를 모두 이제 경험하고 있는 정치인으로서 올 한 해 정치권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파란만장한 한 해를 또 보냈고, 네, 그 내란이라는 악몽 이런 키워드를 또 짚고 싶어요. 네, 그 내란이라는 악몽, 국민들에게도 악몽이고요. 정치권에서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자꾸 왜 내란 프레임 우리에게 거냐 이런 하소연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내란이라는 그 프레임이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게 국민의힘이잖아요. 뭐 윤어게인도 우리 편이다, 같이 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하질 않나. 네.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에 대해서 뭐 이렇게 단호하게 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끌려가고 있거나 내란의 이유를 그 당시 야당인 민주당에게 혹은 국회 탓으로 돌리는 등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 내년에도 그 지방선거까지 민주당으로서는 가장 쉬운 프레임이 내란 프레임이니까 그거를 그 내란 종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당으로서의 어떤 의무감도 있고요. 네. 근데 국민의힘은 내란 프레임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다 이러면서도 거기에 자기 발로 계속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내년에도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을 보면요, 민주당을 상징하는 키워드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뭐 되게 많은 표현들이 사실은 떠올랐는데 네. 교만 필패. 교만 필패. 방신근물. 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다들 보셨습니다만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 사퇴 네. 그리고 뭐 상당히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내란 종식이라고 하는 국민적인 과제를 부여받고 그거를 수행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더더욱 신중해야 되고요. 네. 또 우리 스스로에게 더 엄한 잣대를 대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행여라도 정권을 우리가 잡았으니까는 교만함을 보이면 국민들께서 반드시 쓴맛을 보여주실 거다. 그러니까 내년에 또 더 겸손하게 그리고 국민만 생각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냐, 민주당은. 네네. 예, 그런 다짐의 목소리를 담아서 교만 필패 방신근물. 예. 지금 사실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하신 것 같아요. 네. 김병기 원내대표가 선출로 원내대표가 됐고 그런데 200일 딱 200일 만에 이제 네. 사퇴를 했단 말이죠. 예. 본인이 이제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태로 민주당의 부담 어느 정도 덜어졌다고 보십니까? 더 매일매일 무슨 일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상황까지는 이제 정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국민들께서 민주당을 바라볼 때 저런 걸 아무렇지도 않게 저런 뭐 특혜 갑질 의혹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남긴 거는 참 뼈아픈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마 또 이게 몇몇 부분에서는 이미 이제 고발도 되어 있고 그렇죠. 수사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네네. 그래서 좀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로서도 아직 많은 숙제가 남아 있고 민주당으로서는 이런 일들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성찰과 시스템 마련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특히나 국회의원과 보좌관 간의 어떤 이런 그 대립과 갈등 문제가 구조적인 것일 수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네. 국회의원이 보좌진들에 대한 임명권을 그냥 이렇게 갖게 되니까 그로 인해서 그냥 마치 산호비, 공노비 이렇게 스스로도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네네. 민주당 내에 뭐 보좌관 협의회와도 좀 협의를 해서 시스템 마련을 좀 고민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회 차원에서 보좌관들의 신분 보장 그리고 그들의 뭐 권리 보장 이런 것들을 위한 노력에 민주당이 좀 더 앞장서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국회의원 개개인의 역량
혹은 뭐 인성 이게 맡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어제 정청래 대표가 윤리감찰 지시했는데 강선호 의원은 포함됐는데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빠졌어요. 야당에서는 이 부분을 또 당연히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같은 사안인데 이 부분은 왜 그랬을까 저도 좀 의아스럽기는 한데요. 네네. 아마 당대표로서 바로 직전까지 어제까지 본인이 그 윤리감찰을 지시하는 시점까지 원내대표였던 뭐 어떻게 보면 동료인데 네. 약간 그런 부분에서 머뭇거린 것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정청래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습니다만 네. 실제 정청래 대표가 이춘석 의원 네. 주식거래 의혹 문제라든지 또 여러 뭐 그 상황들이 벌어질 때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윤리감찰을 지시하거나 진상규명을 지시하거나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그 일이 커지지 않도록 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네. 받아왔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에도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에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지금 장경태 의원권도 빠져 있단 말이죠. 윤리감찰에서.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빠른 어떤 그 조치로 어느 정도 그 뒤에 있을 후폭풍을 잠재웠다라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더 뚜렷하게 좀 비교가 되고 계속 지적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앞서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조심스러워하고 하는 건 이해를 왜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공당을 이끌고 있는 대표이고 네. 그리고 그 본인의 리더십은 어떻게 보면 친소관계를 떠나서 공명정대함으로부터 나오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두고 읍참마속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좀 더 이렇게 사안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장경태 의원은 왜 안 친하고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하고는 왜 같이 8년을 국회의원을 했는데 왜 안 친하고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당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면 정청래 대표가 조금 더 분명하고 공명정대함으로 리더십을 세워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빠르게 원내대표 선거 일정도 발표를 했는데 1월 10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지만은 당분간 원내대표 대행 체제가 됐기 때문에 당 운영에서도 그렇고요. 또 여야 간 지금 여러 협상들이 남아 있는데 통일교 특검 등 포함해서 동력이 좀 약화될 것 같다라는 전망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현안이 있는데 일단 야당에서도 협상 파트너가 부재 중인 상황이니까 협상하자 하기를 어렵다고 하는 걸 본인들도 인정하고 있는 것 같고 네네. 그러나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주요한 법안 그리고 특검과 관련된 처리 방향은 경선 과정에서 원내대표로 나서는 분들의 의중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게 협상 테이블은 아니지만 어떤 법안의 진척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도 아실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원내대표에 누가 이제 도전을 하시느냐로 이제 관심이 가고 있는데 물망에 이제 언급되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세요. 어떻게 보세요? 누가 나올 거로 보신지 일단 궁금하고 당내에서 이제 빠르게 지금 거론되는 분들이 대부분 다 나올 거라 생각하십니까? 이미 뭐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는데 네. 3선 4선 의원분에서 쭉 나오겠죠. 근데 원내대표 선거는 대통령 선거는 대충 누가 되는 줄 알잖아요. 원내대표 선거는 그 의원들 속을 몰라서요. 그 결과를 보고 다들 깜짝 놀라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섣불리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면 반드시 틀린 진단을 내놨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대로 나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절치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근데 이게 당 전체적으로는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남은 임기가 될지 1년이 될지 뭐 제가 그건 정확하게 좀 파악을 못했는데
그 이제 보궐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네. 그 기간을 이끌어 나가는 그 리더십을 확인하고 방향을 제대로 제시하고 이런 과정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추대보다는 경선을 통해서 역량을 확인하고 그 리더십을 세우는 과정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네. 싶습니다. 지금 그 어쨌든 통일교 특검법 등 여야 협상이 좀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특검만 기다릴 수 없다면서 통일교 의혹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조치가 특검 논의에 더 불을 붙일까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특검을 가져온 그 것에도 사실은 대통령의 그 특정 종교 단체의 네. 정치권 밀착 의혹과 관련해서 엄정한 수사를 요구를 했거든요. 네. 경찰이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속도로 그야말로 그 저인망식 쌍끌이 수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이게 저는 누구도 피해가기 어려운 그런 그 대규모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네. 또 여기 특별수사본부까지 이제 언급을 했으니까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야당으로서도 뭐 이걸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이 이제 만들어지면 그동안의 수사 내용들은 다 이첩이 될 테니까. 네, 네. 그래서 그 대통령의 이런 의지는 오히려 그 이제 진상 규명에 더 도움이 되고 발본색원에 큰 힘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근데 양당 간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게 특검을 추천한 주체도 있지만 특검 수사 대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신천지 대순진리의 의혹까지 함께 다루자 이런 제안까지 하고 있어요. 이 제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예전에는 네. 정치의 사법화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모든 일을 검찰로 다 끌고 간다. 이러면서 정치 검찰에 대한 자탄이 여야에서 다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보수 진보할 것 없이. 네. 지금은 모든 사안을 다 특검화한다. 그래서 이제 정치 특검 이렇게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과연 맞나? 정치는 정치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냐. 물론 수사의 영역, 처벌의 영역, 사법의 영역이 당연히 있습니다만 네네. 모든 갈등, 모든 그러니까 불신을 다 특검으로 넘겨서 특검에서 할 수 있다. 그 이전에 모든 걸 다 검찰에 넘겨서 검찰에서 할 수 있다. 모든 걸 다 사법 영역으로 가져간다. 그럼 정치는 존재할 이유가 없죠. 이 부분 좀 뼈아프게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정치의 사법화가 지나쳐서 이제는 정치 검찰, 정치 특검으로까지 그야말로 비하되는 거 아니냐 정치가. 네네. 그런 면을 좀 돌이켜봤으면 좋겠고요. 네네. 잘 협의하고 협상해서 특검은 그야말로 딱 아주 예리하게 해야지. 그냥 모든 걸 다 이렇게 다 해보려고 하는 광범위한 특검은 저는 뭐 적절치 않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내란 옹호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데 일단 사과가 충분했다고 보십니까? 그 문제와 관련해서 네. 내란을 옹호하고 그 오히려 민주당을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한 어떤 내용으로 비판도 하고 이재명 그 당시 당대표에 대한 공격도 하고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냥 한 번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한 번으로는 안 된다. 예. 그러니까 다양한 아마 이제 그 청문회를 통해서도 네. 계속 이런 그 자신의 반성, 뭐 인식의 불철저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국민들께서 이해하실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본인의 어떤 인식이 불철저함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 본인의 역량 문제이기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정말 그 국민들께서 됐다고 하실 때까지 하는 수밖에 없다. 네. 제가 오히려 이제 걱정스럽게 보고 있는 건 이제 두 가지인데 네. 이제 하나는
이것도 본인이 확인시켜줘야 돼요. 역량에 대한 문제입니다. 능력, 네. 기획예산제 경제 분야의 경제통이다라고 네. 하는 걸 명확하게 이제 보여줘야 되는 본인의 실력의 문제가 있고요. 예.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그렇죠. 몸담고 있었던 국민의힘 쪽에서 그러니까 이해운 후보자와 관련된 여러 뭐 이야기들, 정보들을 도덕성의 문제, 개인 사적인 문제라고 막 수집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문제를 잘 넘어설 수 있을까를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이제 뭐 같은 당이면 보호도 해주고 감춰도 주고 그렇죠. 뭐 이게 이제 인지상정인데 네네. 민주당으로서는 잘 몰라요. 이해운 의원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고 개인사가 어떻고 정치활동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까지는 잘 모르죠.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터져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될 대로 되라 이러면서 그냥 막 이제 우리랑은 안 볼 사람이니까 그러고 이제 막 뭐 그걸 공격용으로 쓴다 그러면 네네. 그런 제보들을 받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약간 곤란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있습니다. 네. 요 질문과 관련해서 제일 마지막으로는 이게 지금 내년 지방선거까지 바라본 승부수다. 이번 파격 발탁이 이렇게들 보는데 그런 관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이해운 의원 한번 입각시켰다고 네. 그게 무슨 지방선거에서 무슨 큰 승부수가 될까 이런 생각이에요.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은 덜컥하겠죠. 근데 국민의힘이 이른바 자기 사람 빼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들 국민들이 볼 때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운동장을 넓게 쓰고 여야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인재를 등용한다고 하는 쪽에 더 점수를 두지 국민의힘 인물 빼갔다 그렇게 바라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네. 지방선거하고는 뭐 다르게 국민이 맡겨주신 그 국정 운영 네. 이 부분을 잘 하기 위한 좀 뭐 폭넓은 인재 등용, 운동장을 넓게 쓰려고 하는 인식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거다라고 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지방선거로 좀 넘어가서요. 지금 서울시장 후보와 관련된 여론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갖고 얘기를 하기보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콕 집어서 칭찬한 정원호 성동구청장의 존재감이 커지는 모양새예요. 현재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KBS로 치면 전국 노래자랑에 KBS 사장님의 칭찬을 받으면서 올라온 거죠. 네. 성수동 마돈나 헤어 원장님이 올라오셨는데 그 노래 잘한다 소문은 있고 또 실력도 있고 이런데 네. 이제 전국 노래자랑은 어쨌든 한 두어 소절 듣고 땡 칠 건지 아니면 끝까지 가서 딩동댕을 칠 건지의 문제잖아요. 네네.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인정을 받은 거 저는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 구청장을 하시면서 여러 성과가 있었다는 것도 또 해당 지역의 구민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정원호 구청장의 시간인 거죠. 지금은. 그래서 네. 어쨌든 마이크를 쥐고 무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정원호 구청장이니까 네네. 두 소절을 넘길 수 있을지 네. 또 딩동댕 소리를 들을지 네네. 그거는 이제 본인에게 오롯이 좀 달려 있거든요. 네. 올려주고 추천해주고 칭찬하는 사람들은 많을 수 있는데 네네. 그 실력을 이제 전 국민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는 네. 본인의 시간이 왔으니까 네네. 그건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죠. 아직은 지켜봐야 될 시간이다. 네. 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군요. 네. 네. 자, 이제 의원님 새해 계획도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달 이 자리에서 서울시장 출마 관련해서 화살을 활시위에 매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SNS 페이스북을 제가 봤는데 영상을 최근에 여러 가지를 올리셨고요. 거기 보면 이제 서울의 역할이라고 해서 정책을 제안하는 그런 영상도 있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럼 화살을 활시위에 매기는 단계는 지난 것 같고 화살을 이제 쏠랑말랑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신중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제가 뭐 사실은 현직도 아니기 때문에 네. 뭐 무관무직이다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 그런 상황에서 화살을 남발할 수가 없고요. 네. 그래서 신중하게 지금 이제 하는데 다만 이제 정책 제안 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 중이에요. 특히나 이제 이번에 한 거는
가다실 백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네, 모르겠는데, 알죠. 예. 네. 이제 자궁경부암 유발하는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인데, 네.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여성 청소년에게만 네. 여성 청소년에게만 접종 지원을 하고 그렇습니다. 있는데요. OECD 가입 국가 38개 중에 33개 국가에서는 남녀 불문 접종 지원을 해요. 아, 남녀 그것도 불문 지원이요? 예, 예. 네. 왜냐하면 남성에게도 이게 암을 유발하고 있는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한 암이기 때문에 예, 예. 그렇게 하고 있고 네. 이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주목해야 될 게 그 중앙정부에서는 이렇게 여성에게만 국가 백신 포괄 가장 넓은 국가 백신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백신 후진국이라고 조롱받고 있는 이유가 일부 여성 청소년에게만 3가 4가를 이렇게 접종해요. 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도쿄하고 오사카가 남성에게도 전면적으로 이렇게 무료 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네. 그 일부 여성 청소년에게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충주시하고 옹진구는 그 대상이 되는 여성들에게 다 해주고 있어요. 아, 충주시하고 온진군요. 예. 이게 네. 무슨 말씀이냐면 네. 중앙 정부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돈 때문에 돈이 없어서 제대로 포괄을 못 시키고 있다고 한다면 네네. 일본처럼 남성에게도 일본 도쿄나 오사카 하는 거라면 서울도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옹진군과 충주시가 하는 거라면 서울도 할 수 있다. 네. 근데 서울시는 그런 면에서는 별 뭐 반응을 안 하고 준비를 안 하고 예. 현재 보면 내년 예산에 뭐 한강변 조경 조형물 설치에 138억인데 500억 정도의 어떤 그 돈을 투여하면 네네. 제가 말씀드렸던 남녀 모두 네. 접종 대상자들에게 할 수 있는 게 되니까 네. 이런 정도는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 네. 이런 정책적 제안들을 제가 지금 하면서 네. 화살을 이렇게 활치위에 지금 매기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은 매기고 있는 단계로 알고 새해에 다시 모셔서 자세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잠시 후에 전격 인터뷰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